여러분 안녕하세요. 대담한 부산 이 시간 진행의 조면주입니다. 8월 10일부터 부산 지역 일부 버스 정류장에서도 무료 공공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는 버스 정보 안내기가 설치된 버스 정류장 635곳에 와이파이 제공 설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민감한 개인정보 입력이나 금융거래는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부산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분들을 만나보는 대담한 부산. 오늘의 초대 손님은 어떤 분이실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네, 대담한 부산 오늘은 사상기업발전협의회 이정림 회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회장님께서 지난 3월에 사상기업발전협의회 회장으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예, 늦었지만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제9대 회장으로 취임을 하신 거죠. 네. 취임 소감부터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코로나19로 인한 엄중한 시기에 네. 이 회장을 맡게 되어서 참 책임이 무겁습니다. 역대 회장님들이 잘 이렇게 운영하고 관리하고 또 해온 이 사상기업발전협의회가 한 단계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코로나19라는 참 어려운 시기에 취임을 하신 만큼 예. 어깨가 상당히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예. 취임사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꿉시다. 예. 이런 제가 또 기사를 봤거든요. 네. 당시 취임사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납니다. 예. 그때 당시 이제 많은 회원들 사실 사상 기업에 있는 분들이 뭐 어려운 시기이지만 혼자는 힘들겠지만 이 협의회 회원들 모두가 함께 하니까 잘 극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임사를 하신 걸로 저는 기사를 봤는데요. 어떠신지요? 예, 지금 현재 사상에 있는 기업들이 자동차라는 조선의 2차, 3차 밴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후장대 산업이 최근에 와서 상당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업종 전환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어떤 신사업에 도전을 해서 새로운 어떤 혁신을 해야 이 사상이 새롭게 거듭 태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예. 모두가 어려운 위기 상황이지만 또 기회로 삼아서 더 열심히 좀 박차를 가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자, 그럼 먼저 이제 사상기업발전협의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회가 어떤 곳인지부터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예. 저희 사상협의회는 사상하고 서부상권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원사 상호 간의 협력과 기술 개발 및 정보 교류를 위해 2003년 7월 4일 창립되었습니다. 네. 현재 부산광역시, 부산노동지청, 사상구청, 신라대, 동서대 등 약 100여 군데의 대학과 관의 MOU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기업의 공동 번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2003년에 설립됐다면 한 17년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군요. 그렇다면 회원사가 한 몇 곳 정도 되는 겁니까? 저희 지금 회원사는 현재 임원사가 한 120여 곳이 되고 사상 내에 서부산에 있는 2천여 개의 회원사를 거느리고 있으며 현재도 임원사에 가입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맹실상부하게 서부상권의 발전을 견인하는 중심구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사상 공업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협의체로서 뭐 고문사, 임원사, 회원사로 구성되고 지역의 어떤 경제 발전과 권익을 대변하고 상호 간의 어떤 교류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인데요. 예. 사상기업발전협의회 주로 어떤 사업으로 활동을 하시는지 사업 내용도 궁금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도 역시 이제 같은 맥락에서 자동차 부품과 그리고 이제 그 중후장대 산업의 지원 설비로 운영되고 있는 공기 압축기를 이제 판매 네. 서비스 뭐 생산 일부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와서 그런 어떤 수요들이 줄어들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 전환을 지금 많이 시도해서 현재 그 공기 압축기를 제어해서 약 30%의 에너지 절감을 이뤄내는 기술도 개발하고 네. 그 위에 이제 ENMS라든지 그러니까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 ESS 에너지 저장 장치,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그런 어떤 절감된 에너지를 탄소 배출권으로 전환하는 그런 어떤 기술을 개발해서 네. 지금 현재 굉장히 그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어떤 설치라든지 제공한 업체들이 부산 경남에 한 100여 군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주 잘 운영돼서 지금 현재 에너지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상당히 그 인정을 해주고 있는 업체입니다. 지금 설명해 주셨던 것은 이제 회장님께서 직접 운영하는 예, 그런 예, 업체. 예. 업체 이름이 SPNG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SPNG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 주셨는데 산업용 고효율 설비 생산 보수 회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이 사상기업발전협의회 같은 경우에 앞서서 이 산학 활동을 통해서 좀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부산 지역에 어느 대학과 함께 어떤 산학 활동을 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현재 서부 상권에 있는 대학은 총망라해서 MOU 체결을 해가지고 네. 지금 현재 그 좋은 학생들도 우리 이제 해비 회원사에 네. 취직도 시키고 아하. 또 이제 그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개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산의 어떤 서부 상권에 있는 대학들과 MOU를 통해서 또 대학의 유능한 인재들이 사상기업발전협의회를 통해서 또 졸업 후에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장도 마련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군요. 네. 뿐만 아니라 뭐 이 기업들이 또 유관기관과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 행정적으로도 많은 그런 유대관계를 지속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은 이제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그다음에 노동지청 등 테크노파크 뭐 이런 데와 MOU 체결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그런 어떤 정보를 통해서 기업에서 기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많은 어떤 정보를 제공받고 또 교류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회원사가 앞서 상당히 많고 또 이 협의회에 들어오고자 하는 그런 업체들도 많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회원들의 어떤 관리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회원사의 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들은 어떤 것들을 좀 추진을 하고 계실까요? 지금 현재 이제 역대 회장님들이 잘 해오셨습니다만은 막 그래도 임원사에서 또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데 그거는 막 서로 간의 어떤 그 상생이라든지 어떤 소통, 협업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기존 회원들이 이탈하지 않나. 또 나아가서는 정보 부분에서 좀 더 엑기스 있는 그런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들을 많이 좀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니까 조금 필요성이 떨어지는 측면에서 이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 저희들이 6개 그 위원회를 만들어서 회원들을 일일이 소통하는 그런 어떤 장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예. 그래요. 이 소통을 위해서 뭐 소식지도 만들어서 배부를 예. 하시고 예. 사실 중소기업들을 이제 운영을 하시면서 애로사항들이 참 많은데 예, 그러한 예. 애로사항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애로사항 해소센터도 예, 예. 이제 건립을 하셔서 예, 또 예. 많은 회원사들의 또 가려운 것을 시원하게 긁어주시는 예. 그런 역할도 하시는데 사실 기업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만 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판로 개척이라던가 그런 뭐 법무나 각종 자문에 있어서 예. 이러한 점에 도움을 받기가 쉽지가 않은데 예. 이런 부분을 협의회 차원에서 도움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죠. 저희들 위원회가 6개 위원회 중에서 이제 법률이라든지 세정이라든지 노동 뭐 등등 해서 관해서 새로운 어떤 정책이 입법이 될 때마다 네. 그런 어떤 부분들을 입수해서 네. 우리가 회원사에 교육도 시키고 전달도 하고 이런 어떤 역할을 앞으로도 충실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회원들이 똘똘 뭉칠 수 있고 예. 더 많은 분들이 이 협의회에 들어오고 싶어 하지 예, 그렇죠.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과 또 국민들을 위해서도 많은 힘을 보태고 계시다고요. 예. 최근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뭐 성금도 예. 마련을 해서 전달을 예. 하셨고 장학금 수여식도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소개를 해 주신다면요. 예. 우리 그 사상구 내에서 매년 이제 뭐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협의회 행사 예산도 좀 전략하고 해가지고 3월과 12월에 두 차례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구청에다 기탁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장학금도 정기적으로 소년 소녀 가장들에게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수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불우이웃들의 성금과 그다음에 그 장학생들은 지난 17년 동안 꾸준히 지역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봉사를 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네. 예.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나도 힘든데 네. 많은 기업들이 사실 그렇지 네.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서도 지역의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십시일반 또 모으셔서 이렇게 예. 성금을 기탁하시는 그런 모습들 참 보기가 좋은데요. 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상공업 지역들 예. 기업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협의회 회장님으로서 아마 그 기업들의 그런 애로사항들, 고충들을 직접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회원사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그런 고충은 현재 어떠한 내용들일까요? 예, 제가 그 취임하자마자 약 한 70여 개의 회원사를 일일이 방문해서 여러 가지 어떤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제일 어려운 사항은 첫째 이제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네. 매출 감소에 대해서 굉장히 그 어려움을 토로했고 네. 그 전부터도 사실상 경기가 좀 어려워지고 있는 네. 데서 엎친 데 덮치는 격으로 그런 어떤 사항 때문에 매출액이 뭐 한 30%에서 뭐 많게는 40%까지 이렇게 줄어들면서 굉장히 그 어려움을 겪고 있고 네. 특히 그런 가운데에서 최근에 그 법률이 강화됨으로써 경영자들이 뭐 자칫 잘못하면은 이게 어떤 뭐 불명예 불이익을 안을 수 있는 정도로 네. 노동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환경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애로사항들을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협의회 차원에서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서 서로가 안다 그러면 미리 대비하고 준비를 한다 그러면은 네. 그런 불이익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서로 간에 좀 상생을 하자. 네. 우리 사상에 있는 기업들이 서로 간에 그 필요한 물품들을 구매해주고 또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한다 네. 그러면은 다음에 어떤 경기가 좀 확장이 될 때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할 네.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했고 그런 어떤 질문들을 많이 했습니다. 네. 예.
취임하시자마자 회원사들을 또 다 방문을 하셔서 그러한 애로사항들을 또 직접 들어주셨군요. 예. 예. 직접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많은 또 힘을 또 얻으셨을 것도 같습니다. 예. 응원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예, 뭐 제가 방문을 했을 때는 네. 뭐 이렇게 회장이 직접 전 임원사를 다 방문하는 경우는 처음이다. 네. 아주 환영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애로사항들도 자기 이제 기업 간의 애로사항들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네. 예. 앞으로 구대 회장으로서 또 그 열정이 느껴집니다. 회원사 보면은 이제 사상 그 기업들, 기계라든가 철강 금속 위에 어떠한 종류의 기업들이 좀 있는 거죠? 지금 현재 70년대 이제 신발 쪽의 산업이 이제 육성이 될 때는 네. 뭐 사상공단이 한국에서 가장 위화를 많이 그렇죠. 획득하는 네. 구가 되었는데 네. 지금 현재 그게 이제 쇠락하면서 사실상 이제 그 자동차라든지 조선의 2, 3차 밴더 그리고 또 거기에 자재라든지 그런 걸 공급하는 철강이라든지 네. 뭐 부품들 아하. 이런 업종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고 기업의 규모는 뭐 물론 큰 데도 있겠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종업원 10명 전후 아하. 의 기업들이 대부분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조선 산업에서 꼭 필요한 그런 어떤 부품들을 생산하고 있는 네. 그런 기업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예.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예. 그런 것입니다. 예, 예, 네. 그렇죠. 잠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과거의 사상 지역 하면은 그야말로 우리 부산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는 그런 역할을 주도했었지만 사실 현재 사상 지역은 부산에서 좀 낙후된 지역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협의회 회장님 입장에서는 그 원인을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한참 중흥기에 있는 신발이라든지 이런 어떤 관련 사업이 이제 번창하다가 이제 기계라든지 자동차 부품 그다음에 조선 업종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굉장히 좀 활성화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후발 추격자들에 의해서 중국이라든지 인도, 베트남에 의해서 네. 이제 만들어지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자동차 수요라든지 선박 수요가 3, 40% 줄었기 그렇죠. 때문에 그 고통을 우리 이제 사상에 있는 기업들이 고스란히 지금 안고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지금 네. 현재 경영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예. 또 사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떨어지면서 또 많은 근로자들이 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개선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저도 사실 협의회 회장으로 취임하기 전부터 네. 이렇게 지하철 개통, 5선 개통 부분에 네.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5선과 3호선을 연결하는 그것이 이제 사상역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예산 관계로 인해 가지고 네. 실질적으로 뭐 직선거리로 한 70m 정도 되면은 바로 환승할 수 있는 밖으로 나가지 않고 환승할 수 있는 그런 네. 형태가 되는데 지금 현재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단 3호선에서 나와가지고 계단을 걸어 올라가서 내려가가지고 다시 5호선으로 갈아타는 네. 이런 불편한 한 200m를 더 걷고 그다음에 또 그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한 시간 소요라든지 네. 감안할 때 예산을 조금 더 편성을 하더라도 그걸 직통으로 뚫어서 편리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지하철 같은 경우는 뭐 한번 설치하면 100년 이상 네. 고치지 않는데 그걸 돌아감으로써 그 불편한 것은 엄청난 그 어떤 손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는 예산 관계로 해서 뭐 어렵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기재부에 추가 자금 요청을 하지 않고 네. 그대로 공사를 강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사상 구민들과 근로자는 잘 모릅니다. 실제 그 사람들이 그런 교통을 이용하면서 출퇴근을 하고 하는데 편리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다른 것보다 더 훨씬 중요한 그런 어떤 교통수단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네. 예. 이 사상공단의 발전이 또 부산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이만큼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교통의 그 환승 문제에 있어서 좀 빠른 개선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예. 이러한 많은 애로사항이나 불편함을 좀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상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이 사업이 2030년까지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먼저 사상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어떤 사업인지부터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예, 지금 현재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네. 부분입니다. 부산시도 굉장히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사상 스마트시티는 약 한 100여만 평에 되는 그 학장동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주례상거리까지 네. 새로운 어떤 그 개념의 신공단을 조성하자 네. 해서 이제 예산을 한 3천억 배치를 해서 지금 현재 도로라든지 주차 시설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들은 정부에서 주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빌딩이라든지 R&D 센터 이런 거는 네. 민간에서 주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완성되는 것을 생각하면 사상은 완전히 변화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네. 최근에 이 진행 속도를 볼 때 상당히 조금 이렇게 늘어지는 거, 또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네. 이런 어떤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부산이나 또 나아가서 서부상권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정말 관이 주도해서 네. 만들어내야만이 결국 부산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2의 수도로서의 명성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네. 이 사상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이 성공하려면 어떠한 개선점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뭐 예산 문제도 그렇고 지금 조금 늦춰지고 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예, 사상 스마트 시티가 제대로 완성이 되려 그러면은 정부에서 관에서 정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네.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특히 이 R&D 센터라든지 또 업무 지원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사상에 거의 없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지 않으면은 부산에 있는 유능한 인재들이 다 서울로 올라가고 그렇죠. 지방에는 정말 제대로 R&D 능력이 있는 그런 어떤 기업들이 생존할 수 없는 그런 네. 구조로 되어 갑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의 어떤 조성은 정말 국가 차원에서 네. 부산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완성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상공단에 상당히 오래된 그런 폐 공장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스마트 혁신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될 사상 스마트 시티 조성 사업이 좀 조속하게 잘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러면서 노 사상공단이 4차 산업을 이끌 첨단 산업단지로 또 재탄생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사상기업발전협의회 회장님으로서 내가 좀 이 임기 동안 반드시 이루어내고 싶은 목표가 있다. 어떤 게 있으실까요? 우선 역대 사상기업발전협의회 회장님들이 워낙 잘 해오셨기 때문에 저로서는 크게 어떤 그 목표를 세우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코로나19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협의회가 똘똘 뭉쳐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들을 펴나가면서 앞으로 이런 분들이 이제 R&D 센터나 이런 걸 통해서 새롭게 기업의 어떤 그 방향을 신사업으로 전환해가지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6개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토론하고 공유하고 있는 그런 어떤 행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사실 상반기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위축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만큼 하반기에는 보다 좀 박차를 가하실 것 같은데요. 2020년 하반기 계획은 어떻게 좀 세우고 계신지요? 사실상 지금 현재 아직도 코로나19로 엄중한 시기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투자한다는 것은 사실상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로 간에 생존할 수 있도록 서로 소통하고 그 다음에 상생하기 위해서 서로 이제 어떤 제품을 서로 이제
팔아주고 네. 그다음에 또 소개해주고 이런 형태로 해서 기업이 적어도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더 그런 어떤 정보 교류를 통해서 이익이 될 수 있는 네. 쪽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반기는 잘 건너가고 내년도도 막 초까지는 그렇게 하고 그다음 이제 경기 확장기에 이제 투자를 해서 4차 산업을 적극적으로 이제 도입해서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어떤 형태로 이제 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하반기에 특별히 경기가 나아진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 회비에 대해서 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많이 어렵지만 하반기 포스트 코로나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런 어두운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 사상의 많은 기업들이 서로 경쟁을 하는 것보다는 서로 상생하면서 가족과 같은 그런 일하는 곳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사실 그 공업 지역에 일자리가 풍부해야 다시 또 좋은 인재들이 또 모여들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또 사상의 기업들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야 할 것 같고요. 이 회원사의 발전이 사상공단의 발전이고 또 부산의 발전이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발전을 가져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어려운 시기에 회장으로 취임하셔서 지금 뭐 각 회원사들의 여러 가지 고충들도 직접 귀담아 듣고 또 열심히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많은 회원사와 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당부의 말씀 있으시다면요. 지금까지 뭐 좋은 이런 질문들을 해서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했습니다만 더 중요한 거는 사실 부산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어려움은 사실 이 사상이라든지 부산 어떤 이 공업의 중심으로 되어 있던 부분들이 사업 전환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적극적으로 되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정말 부산의 센터보다 더 큰 R&D 센터라든지 뭐 이런 걸 조성해서 기존 벤처 기업이라든지 이노비저 기업들이 활동하고 또 신생 벤처 기업들이 수없이 탄생되는 이런 어떤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산업들을 유치해서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부산의 미래가 또 보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상이 그 중심이 되고 사상기업발전협의회가 그런 어떤 역할을 성실히 한다 그러면은 아마 10년 이내에 상당한 변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 기업들에게 정말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지원책들이 좀 잘 마련이 돼서 기업들이 좀 웃으면서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원책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사상구 지역의 경제 발전과 회원사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 주시고요. 또 무엇보다 사상기업들이 좀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애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상기업발전협의 이정립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 곳으로의 집중된 발전보다는 각 지역과의 연계가 중요하다는 의미일 텐데요. 이런 면에서 볼 때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제는 서부상권의 균형 발전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들로 부산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대담한 부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